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경남에서는 2천여 명이 파업에 동참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차질을 빚었습니다. 투표 구역 문제로 무산 가능성까지 나왔던 거창구치소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창원시가 반바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전기 절약을 위한 조치인데 공무원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경남에서도 교육청 추산 2천여 명이 파업에 동참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실 대신 교실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이나 빵과 유산균 음료로 점심을 때우고 있습니다. 이 학교 급식 조리원 9명 가운데 8명이 파업에 참여해 급식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께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가정 도시락을 지참을 준비해달라고 수요 조사를 해서 빵하고 우유를 그 개수에 맞게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파업 첫날 경남에서는 모두 288개 학교에서 단축 수업을 하거나 대체 급식을 했습니다. 10곳 중 3곳꼴로 급식이 차질을 빚은 겁니다. 방과 후 돌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 학교. 돌봄 교사 1명이 파업으로 빠져 교직원이 빈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희망하는 교직원을 대체 투입해 방과 후 돌봄 학교는 정상 운영됐습니다. 돌봄 교실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였습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 파업 집회에 참여해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아이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며 파업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장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편할 것이라 짐작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파업이라는 선택을 하였는지 저희 경남의 학부모들은 헤아려 봅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노조 간의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황. 내일부터 교육청 추산 도내 1,300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교육청 앞에서 파업 투쟁을 이어갑니다. 노조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초 오는 금요일까지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앞으로의 협상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표 구역 문제로 무산 가능성까지 나왔던 주민투표가 거창구치소 갈등을 위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투표구역 논란이 사실상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법무부, 거창군, 군의회, 찬반단체의 오자유비체가 거창구치소 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자고 합의했지만 문제는 투표구역이었습니다. 거창군 전체로 하자, 구치소 터가 있는 거창읍으로만 하자는 구역 논란으로 무산 가능성까지 나오던 주민투표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투표구역을 거창읍으로 한정하자던 구치소 이전 측이 거창군 전체로 하자고 최종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관권 개입 차단 방안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중립이 해야지 공정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찬반양측이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오자유비체는 오는 9일쯤 주민투표를 위한 마지막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주민투표 일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경우의 수는 구치소 원안 또는 이전 추진, 투표율 33.3% 미만에 따른 무산, 세 가지입니다. 차관님도 이 자리에서 거창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주민투표를 가지고 원안이든 이제든 그거는 정부에서 다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학교와 도시민건 구치소를 둘러싼 오랜 찬반 갈등을 주민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주민투표. 그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지역사회가 공정한 주민투표의 선례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딱딱한 정장만 주로 입던 공무원들이 반바지를 입고 근무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창원시가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반바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반바지 근무를 허용한 첫날, 정장 대신 평상복에 반바지를 입은 공무원들이 출근합니다. 어색했는지 반바지 입은 공무원들끼리 함께 다닙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하고 일을 했습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 28도 규정 때문에 창원시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28도씨 이상이 되면 사무실에는 훨씬 더 덥거든요. 특히 이제 직원들이 많이 좁은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부채질이나 선풍기 그리고 뭐 땀을 닦아가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반바지 근무 첫날 창원시 공무원 150명가량이 동참했습니다. 눈치를 보느라 입을까 말까 고민하다 반바지를 챙겨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확 달라졌지만 어색하다는 공무원도 많았습니다. 반바지를 입으니까 시원하고 일도 시원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막상 그 반바지를 입고 올라하니까 집에 반바지도 없고 좀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긴 바지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은 반바지 착용을 금지했고 슬리퍼나 샌들도 신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반바지 근무는 2012년 서울시에 이어서 올해 경기도청이 시행했고 기초 지자체 가운데는 창원시가 처음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토지 감정 가격이 국토부로부터 적정했다는 판정을 받으며 관련 논란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진주시와 당시 감정 평가를 맡았던 평가사들에 대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토지 공급 가격 감정 평가의 타당성 조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른 감정 과정이 타당했고 평가액도 시장 가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종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진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진주 역세권 공동주택 토지 감정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시간 강사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20일 가까이 노숙 농성을 이어온 한국 비정규 교수노조 경상대 분회가 오늘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비정규 교수노조는 경상대 분회는 이 학교 측이 시간 강사의 수와 강의 시간을 줄이면서 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성적 입력 거부와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잠시 보류했던 단체 협상은 내일부터 재개합니다. 민선 7기 1년을 되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윤상기 하동 군수입니다. 윤상기 군수는 군정의 연속으로 100년 미래 경쟁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 화계 악양 청암의 산악 관광 열차와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최근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출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산악 휴양 관광 특구 관련법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동은 뭐니 해도 관광으로 또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관광에 한 70에서 80% 정도 집중을 하고 나머지기는 우리 갈사 산단이라든지 대송산업단지에 하동 전통차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에 이어 오는 2022년 하동 야생차 엑스포 유치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갈사만은 공사대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해 일단은 채무 부담을 덜었고 대송산단은 입주 기업을, 두 레저단지는 개발 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4년 이상 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제 개우시 윤곽을 찾아서 준비를 하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정상화는 지지부진하고 양수발전소 건설 공모는 환경훼손 논란과 주민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습니다. 산악휴양 관광특구와 야생차 엑스포 추진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공익적 입장에서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이게 몇몇 사업자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동구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산악관광열차와 금오산 케이블카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사계절 축제를 통해 천만 관광 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하동의 100년 미래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감하는 것도 단체장의 몫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이어서 강석주 시장 취임 후 통영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부정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통영시장.
당시 자유한국당 강서구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900여 표 차로 신승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통영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진보 정당의 강 시장을 선택한 겁니다. 강 시장은 시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는 시민 주권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저 강석주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여러분을 섬기면서 통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 시장 취임 후 1년 동안 통영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선 국도비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 4천억을 넘지 않았던 국도비 예산이 올해 5천억을 넘겼습니다. 또 정량지구 도시재생과 어촌 유딜 300사업 등 대형 공모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강 시장의 노력도 있겠지만 집권 여당의 후광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소통 행정을 강화하면서 최하위권인 통영의 청렴도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원칙과 소신대로 시민 행복과 변화된 통영을 위해 열심히 시정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역 경제입니다. 중소조선소의 몰락과 성동조선 3차 매각 실패 등으로 통영 경제의 한 축인 조선업이 장기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관광객마저 100만 명 이상 감소해 시민들의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또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역 경제 해생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석주 시정 출범 1년,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 속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소개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을 소개해줄 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청원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일정 수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청원제도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2019 지리산 국립공원 학술 심포지엄이 오늘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선인들 지리산과 덕산으로 찾아오다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최석기 경상대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립공원공단과 자치단체,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지리산 덕산동의 인문학적 가치와 옛길의 활용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하동군이 섬진강을 이웃한 광양시 구례군과 함께 내일부터 오는 7일까지 중국 산둥성 징타오와 웨이하이시에서 세계 시군 합동 농특산물 판촉 활동을 벌입니다. 세계 시군 12개 업체는 하동 밤과 광양 매실, 구례 산수유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농산물 30여 품목을 판매하고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농식품부의 2020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에 산청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을 현대화하고 벼건조 저장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산청군이 제안한 이번 사업에는 국비 40억 원, 도비와 군비 각각 11억 원, 농협 자부담 48억 원 등 모두 1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천 YMCA 가정폭력상담소가 2019년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제3회 사천 여성 인권영화제를 오늘부터 사흘 동안 메가박스 사천점에서 엽니다. 개막일인 오늘은 인도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힘든 현실을 담은 영화 시크릿 슈퍼스타가 상영됐으며 내일은 한국을 뒤흔든 미투 사건을 다룬 영화 여자라는 이름으로가, 모레는 시리아 난민 아이들의 삶을 다룬 가버나움이 선보입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사천 비토섬에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물놀이장은 8월 25일부터 2개월 동안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미얀마 건설부와 주택도시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은 양 기관이 관련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인적 교류나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체결한 협약의 성과로 한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LH는 미얀마의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를 접수합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에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된 청년이 대상이며 선정되면 도가 분할 상환 초입금을 대신 내주고 장학재단은 신용유의 정보 등록을 해지해 연체 이자를 감면해 줍니다. 그 다음 남은 금액은 10년 동안 이자 부담 없이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사천시 서포면 인근 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19살 A군이 실종돼 통영해경과 사천소방서, 어민 등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 구조대가 인근 바다를 수색하고 어민들도 어선 5척을 동원해 작업을 돕고 있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죽은 숭어 천여 마리를 바다에 버린 남해군 창선면의 양식업자 46살 A씨를 붙잡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밤 9시쯤 양식장에서 죽은 숭어 천여 마리를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4차례에 걸쳐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이 매끄럽지 못했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